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제가 누구냐면요. 여러분들과 같이 복직 연수를 받은 백야진 선생님의 남편입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이 취업 환경에서 이렇게 취업하게 돼서 정말 축하드리고요. 저희 집사람은 애 셋을 낳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새롭게 이제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 신입 동료들 그리고 후배들이 오는데 이제 월급 재테크에 대해서 좀 잘 좀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저는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, 교감 선생님들 좀 이렇게 좀 자산이 형성된 분들 이렇게 자산을 좀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신입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또 하려고 그러니 참 뿌듯하긴 합니다. 자, 제가 2007년 말에 이렇게 상담했던 사례인데 지금도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님이었어요. 이 선생님이 저한테 2007년 12월에 연락이 왔어요. 제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누구 소문을 듣고 왔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분이 12월인데 다음 연도 1월에 결혼을 하는데 좀 상담을 받고 싶대요.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와라 이렇게 했더니 예비 신랑이랑 같이 온 겁니다. 그래서 저희는요 애는 둘 낳을 것이고 한 2억짜리 한 30평대에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저는 교사로서 연금 준비가 되는데 남편은 지금 은행 준비도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준비를 하고 싶은데 좀 계획을 짜주세요 이러는 겁니다.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월급 받은 월급 명세서 그 다음에 펀드 든 거, 적금 든 거, 그 다음에 보험 든 거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왔어요. 남편 것도 다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상담을 딱 이렇게 했는데 상담이 끝나고 나서 만족은 했는데 제가 참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. 왜 그러냐? 저 친구들은 정말 이게 정말 부자로는 못 살아도 돈 빌리러는 안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 나이 때는 저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참 이런 긴장감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첫 월급에 대해서 잘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좀 재테크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돈이 새는 것을 좀 막아야 됩니다. 자, 돈이 새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월급을 깎아먹는 세금입니다. 여러분들은 부양가족도 없고요. 앞으로 소득도 늘어나시기 때문에 월급에서 세금을 떼게 됩니다. 세금 피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소득공제 상품을 드는 겁니다. 최근에 여러분들은 이제 반드시 들어야 될 게 이제 소득공제 상품을 첫 번째로 드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이니까 열심히 몸으로 하겠지만은 결국 여러분들의 소득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몸으로 뛰어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다치면 안 됩니다. 한 선생님은 열심히 월급 받고 있는데 여러분 다쳐가지고 1년 휴직 가면은 돈 나옵니까? 안 나옵니다. 그래서 다치는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돼요. 보험은 많이 들 필요는 없고요. 자기 소득의 10% 내에서 감당하시면 충분히 남들만큼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이 없이 오래 사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축을 하는 거죠. 투자도 잘 해야 되고, 교원공제도 가입해야 되고요, 적금도 내야 되고, 또 펀드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됩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세팅을 하셔야 돼요. 가장 큰 보험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했다면 좋은 신랑감들을 만나는 건데, 자, 그건 그때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만나게 된다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. 첫 월급을 어디다 쓰셨냐라고 물어봐서 아니면 이렇게 술 딱 먹어버리고 친구들 이렇게 다 하고 하면은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첫 월급을 잘 관리하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한 10년 지나면 아주 완전 차이가 나 있어요. 그게 시스템이거든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걸 물어보신 다음에 그래, 이 사람은 못한 사람, 잘한 사람, 계획이 있는 사람, 이렇게 꼭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. 자, 다음은 월급에서 내는 세금. 자, 이 세금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, 자, 우리가 월급을 200만 원 받으면 연간 2,40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요. 소득에서 소득공제라는 걸 합니다. 자, 소득공제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
과세표준이라는 게 산출되고 이 과세표준에서 6%에서 35%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. 그래서 세금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결국은 처음으로 국가에 돈을 내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득공제 이 항목이 많았다면, 소득에서 빠지는 항목이 많다면은 세금을 적게 내지만은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것들을 챙기셔야 되는데요. 자, 할 수 있는 게 인적공제, 뭐 연금보험료 공제,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, 기부금, 신용카드 공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들은 보험료 공제하고 연금보험료 공제, 그다음에 의료비, 교육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다음은 자,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통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. 자,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내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라는 것들은 이 금액들을 돌려받는 겁니다. 월급을 지급받을 때 매월 얼마씩 떼거든요. 자, 그 떼는 금액에서 그 떼는 금액을 모았다가 나중에 낼 세금하고 차익을 해서는데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환급을 받게 되고 어떤 분들은 다 세금으로 내는. 자,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첫 번째 월급 까먹는 하마, 세금을 줄이자. 자, 그래서 소득공제를 활용해야 되는데요. 자,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으로서 불이익금액이 연간 400만 원입니다. 대략 작년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올랐기 때문에 대략 한 35만 원 정도 월 됩니다. 35만 원 정도. 자, 두 번째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정도를 한도로 공제를 해줍니다. 그래서 보험은 10% 미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청약저축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. 자, 기부금 공제 해당 사항이 있고요. 신용카드 공제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은 다 쓰시면서 할 수 있는 거고요.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돈을 넣음으로써 공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. 첫 번째가 개인연금저축 공제, 보험료 공제, 그 다음에 주택 청약저축 이런 거 가입하셔야죠. 자, 우리가 돈 들어가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. 자,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적금도 넣어야 되고 또 애들 교육비도 준비해야 되고 나중에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.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이 가야 될 때가 먼저 있습니다. 자,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하시고요. 자, 그러면 기본적인 걸 하고 내가 좀 돈을 좀 그래도 모아놔야겠다. 이렇게 했을 때는 돈을 모으는 원칙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복리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. 예를 한번 들어보면 복리는 72를 금리로 나누면 원금의 2배가 되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면 72 나누기 8, 이 8%라고 하면은 9년이 됩니다. 9년. 그러면 1억이 2억이 되는 순간은 9년이 걸린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리고 1억이 4억이 되려면 또 9년인 게 18년이 걸립니다. 이렇게 하면은 36년이 됐을 때는 16억이 됩니다. 이게 복리라는 거죠. 근데 만약 4%짜리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. 1억이 2억이 되려면 이게 4%니까 18년이 걸립니다. 18년. 그래서 36년이 지난 다음에 36년이 지난 다음에 16억짜리하고 4억짜리는 절대 같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. 같이 놓을 수가 없어요. 결국 저 나이 때는 같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로 저축을 하게 되면은 10%짜리하고 4%짜리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60세에는 19억하고 6억이기 때문에 약 13억의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전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. 안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. 자, 내가 얼마만큼 자산을 잘 굴릴 수 있느냐, 잘 계획적으로 갈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. 자, 지금 뭐 금융상품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. 여러분들은 어차피 돈 가지고 바로 월급 받아서 뭐 빌딩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너무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애가 셋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 애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르치시는 또 선생님이 되실 거고요. 제가 또 학부형이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
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궁금하신 것들은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그 임용을 축하드리고요. 건승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